사실 그거 안 먹었어요. 엄마 드렸어요. 어머니가 주시는 건 너무 구시대적이라 제 입맛엔 안 맞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62세 김정순입니다. 평생을 장터에서 건어물 팔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내 아들 하나 잘 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결혼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이제 내 고생도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뒤, 제자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흐려지더니 어느새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10만 원 상품권을 봉투도 없이 툭 던지고 가는 며느리. 그걸 쥔 제 손보다 며느리가 친정엄마 선물이라고 올린 SNS 명품 가방 사진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억울하고 씁쓸한 마음 조금은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따뜻한 위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소외되었던 시어머니가 끝내 그 마음을 이해받고 조금씩 가족과의 거리를 좁혀간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평택으로 내려온 건 1983년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가진 게 없었죠. 기찻길 옆 허름한 단칸방 하나 구해놓고 남편 병원 모시고 아들 학교 보내고 장 보따리 들고 시장으로 나가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남편은 그때 이미 폐암 말기였고 병원비며 약값 감당하려면 쉬는 날도 주말도 없었습니다. 장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전등으로 건어물 상태 확인하고 찬물로 손 씻고 나와 좌판 깔았습니다. 저울 하나, 비닐 깔개 하나, 거기에 말린 멸치랑 다시마 쌓아놓고 시장 입구 쪽 자리 맡기 위해 뛰었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어 지갑 열다가 손끝 터지는 일이 다반사였고 비라도 오는 날엔 천막 없이 그냥 맞았어요. 그 와중에도 도시락은 꼭 챙겼습니다. 우리 애가 점심은 꼭 든든히 먹어야 한다 싶어서요. 아들은 말 잘 들었어요. 심부름 시키면 네 하고 잘 나갔고 학교 성적도 중상위권은 유지했죠. 근데 학원은 한 번도 못 보냈습니다. 영어는 라디오 방송 녹음해서 듣게 했고 수학은 시장 옆 중고서점에서 문제집 얻어와 밤마다 같이 풀었어요. 그 애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돌아와 아들 얼굴 보는데 눈물 한 방울 없더군요. 우리 애가 속이 깊구나 생각했는데 그날 밤 이불 덮고 숨죽여 울던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이 아이는 아빠 목까지 내가 2배로 잘 키우자. 그렇게 몇 년을 지나 아들이 장학금 받아 대학에 들어갔을 땐 그간 뼈 빠지게 살아왔던 내 인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졸업식 날 제가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회색 양복 입혀주고 도시락 2개 싸서 갔습니다. 아들이 졸업식 끝나고 제 손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꼭 잘해드릴게요. 그동안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힘들었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회사에 들어가고 어느 날 얼굴 하얗고 조용한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내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도 조용히 고개만 까딱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속으로는 좀 낯가리는 아인가 보다 했어요. 요즘 애들 다 그러지 뭐 하며 넘겼습니다. 결혼식 날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어머님, 저희가 잘할게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 말 듣고 울컥했죠.
그래, 이 아이도 이제 내 딸이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 김치랑 깻잎, 돼지불고기를 해서 들고 갔습니다. 손주가 아직 없을 때였죠. 근데요. 지영이는 말 한마디 없이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어머니 지난번에 가져다 주신 반찬도 아직 남아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되세요. 하고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때 마음 한켠이 쌓였지만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후로도 명절이 가까워 오면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어. 반찬 뭐 해줄까? 근데 그 애는 늘 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내 자식 위해 엄마가 해줘야지 하며 전이며 나물이며 정성껏 챙겨갔습니다. 받을 땐 항상 무표정이었고 감사해요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한 거였지만요.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상품권만 주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던 걸로 기억해요. 처음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들 하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그게 매년 똑같고 심지어 어떤 해는 작년 거 안 쓰셨죠? 하면서 봉투도 없이 상품권 한 장 툭 던지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아들의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남한테도 그럴 수는 없겠죠. 속에서는 천불이 나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님 생신날이었습니다. SNS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는데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안에 든 건 명품 가방이었답니다. 500만 원 넘는 브랜드라더군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속이 확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해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 달라 하나 주면서 친정 엄마는 명품 가방이라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참고 넘겼던 일들이 전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난 가족이기는 할까? 설마 남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날 이후 제 마음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추석,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들 집 가기 전날 도라지랑 고사리 삶고, 갈비는 직접 양념에 재워두고 전 부치면서 손등도 데웠죠. 기름 튄 자국이 아직도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호박전도 따로 부쳤습니다. 이제 겨우 6살인데도 단호박 좋아하는 건 알아서 기름도 덜 쓰고 얇게 썰어 굽느라 신경 좀 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싸들고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땐 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음식 좀 해왔어. 데워서 한 끼 먹자꾸나. 네. 하곤 일어나지도 않더군요. 속으로 피곤하겠지 애 키우느라. 또 그렇게 넘겼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전자레인지 돌리고 반찬 덜어내고 상차림까지 다 하고 나니 긴장이 풀려서인지 주저앉았습니다. 밥상에 모두 앉았을 때 지영이는 무표정하게 종이봉투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올해도 이걸로 드릴게요. 작년이랑 같은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음에도 어떤 건지 알겠더군요. 초라해지는 기분이랄까요? 화도 나지 않더군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도장을 찍은 듯한 그 말투에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봉투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얘야, 너희 친정엔 뭐 해드렸어? 그 말에 지영이는 고개를 들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왜 궁금하신 거세요? 설마 제가 모른 채 할까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친정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로 선물해 드렸어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신경 끄세요. 어머님도 가방 좋아하세요? 어머님은 현금 좋아하시잖아요. 참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쉽게 말하더군요.
제 기분 상관없이 며느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내뱉더군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은 뜨겁고 머리는 싸늘했습니다. 결국 터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현금 좋아하니까. 너희 아버지 제사상도 상품권으로 차리면 되겠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멎고 아들도 고개를 들더군요. 지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이래서 시댁 식구 오는 게 싫다니까.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그 말을 듣고 아들도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자꾸 지영이한테 상처 주세요? 그 순간 며느리보다 아들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날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내 감정을 상처 주는 말로 치부하니 밥도 다 먹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한마디 남기고 식탁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문을 닫고 나와 집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엔 손주 먹이려고 싸온 귤이랑 떡, 도라지청 작은 병도 있었어요. 그걸 꺼내보며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맞긴 할까? 나는 이 집에 그냥 서 있는 그림자였나 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베개가 다 젖도록 울었어요.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문 열자 말없이 들어와 거실에 앉더니 커피 한 잔 달라 하더군요. 말없이 커피 타주고 마주 앉으니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은 죄송했어요. 지영이도 나름 힘들었어요. 엄마가 자꾸 비교한다고 느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오더군요. 비교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처음부터 지가 나는 건데. 하지만 속에 담아두고 겉으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보네. 앞으로 조심하마. 그날 아들은 고개 숙이며 감사해요. 한마디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속으론 다짐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젠 더는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그 다짐 며느리 생일날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지영이 생일인데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처 한정식 예약해놨어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주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고 혹시나 화해의 자리가 될까 싶어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식당은 꽤 고급진 곳이었어요.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갔는데 지영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자리엔 명품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는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지만 지영이는 대답도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분위기는 애초에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긴장된 공기만 감돌았죠. 참다 못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지난번에 준 도라지청 어땠니? 이번엔 꿀 더 넣고 오래 졸였는데 맛이 괜찮으면 보내주려고 하는데. 지영이는 피식 웃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거 안 먹었어요. 엄마 드렸어요. 어머니가 주시는 건 너무 구시대적이라 제 입맛엔 안 맞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더군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데 아들이 작게 말했죠. 지영아, 말 좀 가려서 해. 그 말에도 지영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도라지청을 요즘 누가 먹어? 정성은 알겠지만 우리 집 식구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속마음을 처음 들여다본 것 같아 씁쓸했고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뭐든 쉽게 얻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그래? 그럼 너희 친정에도 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상품권 주면 되겠네. 어차피 너는 그게 실속 있는 거라며. 지영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시댁 오는 게 싫다고 했잖아. 대화가 안 통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둘 다! 엄마도, 지영이도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제 서운함조차 아들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그렇게 한마디만 남기고 식당 문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더군요. 식당 마당 끝쪽 벤치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주 간식을 꺼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걸 왜 싸왔을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 걸까? 혼자서 식당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택시 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불을 켜지 않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날 이후로는 정말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가 끊겨버린 것처럼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정월 대보름도 보내고, 손주는 꿈에나 보일까 싶어 아이 사진만 가끔 들여다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나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죠. 마음은 그대로 멈춰버린 채로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벨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거실에 앉더니 작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받아요. 이번엔 제 카드로 산 거예요. 지영이랑 상관없이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자주색 명품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가방이 고마워서 눈물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들려온 그 진심이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서러움을 건드렸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도요. 미안해요. 정말로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엄마도, 지영이도, 둘 다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이 아이는 결국 내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울먹이며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주 크진 않았어요. 지영이와 마주 앉으면 아직도 어색하고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막히는 공기는 없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 지영이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 음식은 어떤 걸 준비해드리면 좋을까요? 지난해엔 고사리랑 도라지를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서요. 이번에도 괜찮으실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문 열자마자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목을 감싸았는데 그동안 꽉 막혀있던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바람이 불더군요. 도라지청도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먹든 안 먹든 이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도 이제 좀 알겠대요. 엄마가 왜 서운했는지, 왜 그런 말 하셨는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사람 마음이란 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말한다고 해서 꼭 전부 다 전해지는 것도 아니더라. 그동안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는 말, 섭섭하다는 말,
그저 삼켰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까봐 참았고, 참다 보니 나조차도 내가 왜 서운했는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에게보다 내 자신에게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순간의 외로움이 그 어떤 말보다 깊이 남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 그땐 정말 속상하고 많이 외로웠어. 마음 한켠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 그래도 지금은 참 고맙고 무엇보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가족이라는 게 꼭 완벽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서로 놓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며칠 전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 도라지청 있잖아요. 친정에서 또 찾으시더라고요. 혹시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 이번엔 꿀 좀 더 넣어서 더 진하게 만들어서 보내주마. 그 대답을 하는 제 자신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사이에서 말 못하고 넘긴 감정 있으셨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삼켜왔던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공간에 살짝 꺼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덜어주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이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마음 깊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따스한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